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죽음의 초대장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던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윌리엄 소머셋 모음은 영국의 작가로 파리의 외교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뒤에 문학으로 전향합니다.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가죠. 주요 작품으로는 달과 육펜스, 인간의 굴레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날카롭게 그린 단편이죠. 말레이시아 식민지 시대의 영국인 사회가 배경입니다. 영국인 여성 레슬리 크로스비는 말레이시아의 한 농장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는 한밤중에 총을 쏘아 해먼드라는 남자를 죽입니다.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불러 말하지요.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나는 정당방위를 위해 총을 쏜 것입니다. 모두 그녀의 말을 믿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아내로 알려져 있었고 피해자 해먼드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남자였습니다. 사건은 정당방위로 보였고 그녀는 곧 무죄 판결을 받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인 조이스 변호사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먼드의 현지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레슬리 부인의 편지 한 통이 존재한다는 것. 그 편지는 사건 당일 레슬리가 해먼드를 집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내용, 치명적인 증거였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임을 나타낸 초대장이었어요. 그 편지는 해먼드의 현지 아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면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조이스 변호사는 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레슬리에게 남편이 모르도록 거액의 돈을 마련하라고 한 후 해먼드의 아내에게 건네고 편지를 사들입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증거가 없어 레슬리 무죄로 판결이 나죠. 모든 것이 끝난 뒤 레슬리 남편은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알고 충곡에 빠집니다. 레슬리가 질투와 사랑 때문에 총을 쏜 것이었고 정당방위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해먼드를 사랑했어요. 아직도 그를 사랑해요. 그가 다른 여자를 택할 때 나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려고 하나 레슬리는 사랑의 배신과 후회, 죄책감 속에 무너집니다. 그녀의 결말은 명확히 묘사되지 않지만 작가는 말하기를 그녀는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며 그녀의 도덕적
파멜과 내면의 공헌을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1940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 베티 데이비스가 주연하여 영화로도 상영되었죠. 근데 그 영화는 결말이 조금 다릅니다. 산책하던 레슬리가 어둠 속에서 해먼드의 현지 아내와 마주치자 그녀는 레슬리를 칼로 찌르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레슬리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남편이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엔 하얀 달빛이 빛났습니다. 서머셋의 모험은 인생은 학습하는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의 빌립보서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남자가 나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고스톱도 안 치고 그리고 말이야 바람도 안 피우기로 했어. 옆의 친구가 그럼 자네는 오늘부터 무슨 재미로 사나? 그거야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감사합니다.